하고 나중에 편집하면 되니까. 잠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음, 8점. 더워서 벗어야 되겠네. 이렇게 오늘 엄청 덥네. 갑자기 더워졌어. 지금 어떻게 시험 기나 바쁜가? 들어온 대로 시작합시다 그냥. 소리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음, 뭐 못하는 사람 못하는 거지. 첫날 중요하긴 한데. 우리 이거 페이퍼 보고 네. 우리 시작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 예비학교 시작하려 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좀 있어서 어, 결혼을 미리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같이 기쁜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유익한 시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 기간이지만 또 교회 모임에 시간을 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이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붙잡아 주시며 또 온전히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 그 민욱이는 목사님 요걸로 그 주 메인으로 해가지고 기록 좀 해주고요. 민욱 형제가 내가 노트북 할 줄 몰라가지고 해주길 바라고 우리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기복 교수님의 그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그대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수정할 건 좀 수정하고 또 뺄 건 좀 빼고 이게 보면 이렇게 주제하고 좀 안 맞는 내용 좀 있고 해가지고 그 제가 뭐 이게 그 어떤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다 타이핑 쳐가지고 준비하거든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이 좀 수고하면서 준비하니까 뭐 시험 공부하는 바쁘고 힘들더라도 그 1시간 좀 넘게 좀 여러분들 시간 투자해서 미리 예방 주사를 좀 맞길 바래요. 첫 번째 만남은 우리 이 페이퍼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결혼도 비전이다. 결혼도 비전이다. 라는 그 만남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도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 서로 나누는 시간 가지니까요. 우선은 중간중간 제가 강의하면서 들어갈게요. 결혼도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 그래서 결혼도 또 계획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략 이쯤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시작하겠다는 이 플랜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어떻게 특별한 경우인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또 너무도 강하게 그 다음에 2월 달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밀고 나갔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이 다 인제 아무 문제 없이 허락이 돼서 문제가 좀 있었으면 더 좀 미뤘겠지만 어쨌든 믿음대로 했어요. 어쨌든 저도 계획을 했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는 성숙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좀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때가 된 것 같다. 그게 딱 왔고 정말 나와 함께할 배우자를 만날 시기인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오늘 형제들만 왔는데 그런 그 마음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결혼을 좀 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상대방 결혼을 하자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그 꼭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인제 내가 평생 같이 할 배우자를 만나야겠다는 어떤 그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결혼을 우리가 준비할 때 부모님이 불행한 어떤 부부 생활을 한 것을 보고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인제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꺼려하고 좀 이렇게 미루거나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닌데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부모님이 불행하다고 해서 내 결혼 생활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청년들이 꼭 그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과 상관없이 충분히 내가 이 잘 훈련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지면 충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잘 플랜을 짜고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결혼해서는 안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 저도 그 마음적으로 준비가 됐고 그동안 좀 미성숙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저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나이대가 대학원 2학년 때였거든요. 이제 나를 알게 되고 내 부족함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인제 그때가 좀 성숙할 때라고 해야 돼서 나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잘 준비되고 계획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고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 보고 제가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좀 적으시기 바라요. 첫 번째, 결혼은 행복이다. 결혼은 같이 읽을까요? 결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복된 선물이다. 요즘 결혼에 대한 행복 기대치가 상당히 낮다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행복 기대치가. 그래서 어 결혼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적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고 나이가 한 30대 좀 넘어서야 뭐 그때쯤 인제 어 심지어는 40대 가까이 돼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결혼에 대한 행복 기대치가 높아야 돼요.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결혼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아이를 낳고 그거에 대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는 상당히 불완전한 거예요. 혼자는 상당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 지금 형제들만 지금 거의 왔는데 결혼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을 좀 내려놓고 결혼을 하면 행복하다는 어떤 분명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불행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 결혼을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아담이 외롭고 힘들 때 옆에서 헬퍼로서 또 돕는 자로 배필을 붙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것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를 원해서 결혼을 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고 첫 번째 보게 되면 약간 이 지금 저자가 그 타픽하고 내용이 소주제하고 약간 다른 면이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첫 번째 보게 되면 결혼은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서로 도울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이 결혼은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는 최소단이에요. 필기를 좀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자세하게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핵심만 이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으면 적어요.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는 최소단이다. 그리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충족시키는 것. 가장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충족시키는 것.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서로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상당한 이야기예요. 서로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것을 어, 결혼이다. 결혼의 목적이다.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의 그 외로움이라든지 서로의 약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돕는 거. 헬퍼로서 돕는 거. 저도 이제 부부 관련된 상담 이런 것도 책도 사서 보긴 하지만 하와가 하나님께서 대필로 주셨다고 해가지고 아내는 무조건 나를 도와야 된다.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요. 서로 돕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만 헬퍼다. 이래서 그 여성을 함부로 막 대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크리스찬 중에는 돕는 배필이니까 너는 나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건 정말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는 자, 서로 헬퍼가 돼야 되지 여자만 돕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크리스천 가정이 많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거.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넌 나 이런 거 채워줘야 돼.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자꾸 자신의 어떤 필요만 아내가 채워주기를 원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 상당히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설교했지만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저도 주말에 뭐 사역하기 바쁘고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지만 주말에 항상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든요. 시간을 보내고 바쁘더라도 시간 보내고 나서 교회로 멀리 차 타고 좀 가고 그러거든요. 어제도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혼을 했으면 독신은 모르겠지만 결혼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가정을 돌보고 아내를 돕고 이런 역할을 남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결혼은 기업 합병이다. M&A, 기업 합병이다. 이런 개념을 알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녀가 만나는데 마치 두 기업이 만난 거랑 같다는 거예요. 상담가들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20, 30년간 독자적인 어떤 시스템과 기업 문화를 갖고 기업처럼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서 생활해 왔고 자기만의 어떤 문화 속에서 컬처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기업이 두 개가 합병하듯이 이게 완전히 다른 어떤 시스템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합병이 잘 돼야 된다는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어렵죠. 두 기업이 합병하면 큰 생산성을 내듯이 남녀가 이게 결혼해서 합병을 잘하면 완전 큰 시너지 효과가 나서 건강하지 않았던 또 그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건강해지고 또 상당히 불안전했던 정서가 결혼하고 나서 상당히 안전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했던 정서가 결혼하고 되게 안정돼요. 살도 찌고 그랬었어요. 상당히 저는 엄청 유익이 됐었거든요. 아내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합병을 잘 된다. 서로 다른 습관과 체질과 여러 식습관과 이런 습관이 다른데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을 잘 유연성 있게 열린 자세로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잘 받아줘서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상담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유연성과 열린 자세. 그러니까 좀 다른 모습이 보이면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열린 자세로 받아줘야 되고 또 상담가가 아주 중요하게 제시하는 게 자기 부인과 겸손. 크리스찬 상담가니까. 자기 부인과 겸손이 이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할 때
진정한 합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결혼은 함께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 함께 음악을 잘 만들 때 행복하다는 것. 결혼은 이중창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중창. 그러니까 이중창. 그러니까 뭐 소프라노, 엘토, 뭐 테너 베이스가 노래 부를 때도 있지만 어쨌든 소프라노, 엘토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뭐 혼자 부르는 것보다 엘토가 그 화음을 넣어주면 상당히 아름답게 되죠. 서로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각자 소프라노 뭐 남자라면 소프라노 아름다운 소리를 스스로 잘 준비해야 되고 엘토 역할하는 여자라고 합시다. 여성이라고 합시다. 엘토 역할하는 이 여성이 엘토로서 준비를 잘 돼야 서로 결혼했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라노 엘토 소리를 내면 이게 막 음정이 틀리고 박자도 안 맞고 리듬도 안 맞거든요. 서로 잘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결혼해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 돈의 준비가 아닙니다. 이 결혼 상담가는 돈이 준비해서 결혼하는 건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호흡과 소리를 그러니까 리듬과 또 여러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이중창을 하듯이 서로의 이 부분들을 잘 맞춰서 그 스텝을 잘 맞춰서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어느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엘토가 작긴 작지만 어느 때는 같이 소리를 줄여야 될 때가 있고 노래 부를 때요. 어느 때는 엘토가 좀 작게 낼 때도 있고 소프라노가 크게 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 소프라 엘토가 소리를 맞추듯이 서로 스텝을 잘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결혼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대부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서로 이 뭐냐면 이기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서로 도우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조율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음악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서로 스텝을 좀 맞춰가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잠깐 뒤 보면 그 3페이지 보게 되면 체크란이 있어요. 이거 체크해 봅시다. 3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 잠깐 있죠. 이게 그 결혼해서 하나가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기심 체크리스트와 이타심 체크리스트 거기 한번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표시를 저는 다 했어요 이미 표시하세요. 그래서 5면 5 X면 X 약간 모르겠다면 세모로 해가지고 표시합시다. 나는 고집이 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고집 세다는 결혼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냥 읽고 하세요. 나는 내 의견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공주병 완다병인 성향이 있다. 나는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먼저 묻힌다. 상대방 먼저 주지 않고. 나는 상대방 입장보다 내 입장에 민감하다. 내가 내 입장이 더 중요한 거야. 남 입장 생각 안 해. 상대방. 나는 남보다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주로 사용한다. 이거 지금 체크할 때 결혼할 자매, 형제, 그리고 연애하고 있다면 그 연애하는 사람을 상대로 생각합니다. 이타심 체크리스트. 나는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신경 씁니다. 나는 상대방이 행복할 때 마음이 좋다. 나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잘 듣는 편이다. 나는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상대방을 먼저 챙겨준다. 나는 현재 불수상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 나는 기부하는 것이나 남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주역이는 몇 개 나왔어요? 여기 첫 번째 이기심 체크리스트. 밑에가 많이 나와야 돼. 이기심은 2개? 2개? 네. 2개 나왔네. 이타심은? 3.5? 3개? 3.5?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 저기 민욱이는? 저는 이기심 하나하고 이기심 하나? 네. 그다음 이타심은 그 동그라미 2개, 세모 2개? 2개, 세모 2개? 주역이도 비슷하네요. 이게 퍼센티지가?
사모님 어떻게 나왔어요? 이기심 2개, 응. 이타심 4점. 4.5. 지혜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냥 들어요. 공부만 생각하고. 나는 취해. 지혜는 아직 이게 되기가 어렵지. 이거 요것만 해볼까, 지혜? 지혜 너 이기심 체크리스트 몇 개 나왔어? 지혜? 2개 나왔어요. 이타심은? 1개요. 이 심각한데. 어. 그 내가 지금 이 아내하고 보면 내가 지금 2.5 나오고 이기심이 이타심이 그 내가 거짓으로 한 게 아니고 네 개 동그라미 나오고 2개가 세모 나왔어요. 그때 뭐냐면 그 사모님이 이타심이 많다고 돼 있잖아요. 4점. 4.5. 나도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을 이렇게 보면 저 자신도 뭐냐면 이게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 이타심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저 자신. 근데 이게 하여튼간 그 이기심이 좀 적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결혼한 생활하면 이기심이 좀 많아 보인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기심 있으면 결혼할 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체크해서 내가 이기심이 많다면 지금 대부분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이타심이 좀 많아야 된다는 거. 이타심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주혁이도 2.5 나왔지? 2.5 나왔. 3점. 3.5? 3.5 네, 나왔어? 3.5요. 뭐, 주혁이는 괜찮네요. 중간 넘었으니까. 민욱이 좀 높여야 될 것 같아. 높여야 될 것 같고. 이기심이 적은데 이타심도 또 적네. 그 다음에 다음에 보게 되면 나의 성장 배경을 돌아보면서 왜 나에게 이기심이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이기심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기심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 배경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거 생각해 봤거든요. 한번 적어 보세요. 이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하나 이상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2개 반 나왔고 2.5 나왔거든요. 내가 왜 가끔 이렇게 연인하고 또 내가 그 연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활할 때 이렇게 이기심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적어봐요. 이 성장 배경에서 영향이 있어요. 성장 배경.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 이기심이 나올 때가 뭐냐면 상대방이 말을 잘 안 들어줄 때 목사님 약간 이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들어주는 걸 잘 못 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속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화도 나고.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막 강조하려고 하고. 근데 뭐 사역할 때는 내가 그런 게 별로 있지는 않는데 이제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그런 게 보여요. 근데 뭐 바깥에 하고 가정 생활이 완전히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고민해봤더니 부모님이 제 이야기를 잘 안 들어줬어요.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에 바쁘셨고 그리고 제가 뭐 말할 새도 없었고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하는데 그 옛날에 100원이면 50원이면 아이스크림 사 먹었잖아요. 주혁이는 안 와. 그때 그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50원 100원이면 아이스크림 사 먹었거든. 사 먹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해도 돈이 들지 않지 않은 거야. 돈이 없어서도 아닌데. 그래서 상당히 그때 그게 남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생각이지만 민욱이는 이기심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성장 배경을 보게 되면 뭐 때문에 나온 것 같아? 저는 이기심이 내 의견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데 이게 약간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쉽게 굽히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민욱이가? 네. 전혀 교만해 보이지 않는데? 이게 그 성격은 막 약간 소극적, 내향적인데
마음이 약간 이제 좀 한켠에 교만한 마음이 살짝 있어서 뭔가 의견 같은 형식으로 말할 때는 그걸 막 쉽게 안 굽히려고 하고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왜 생긴 것 같아? 이거는 음, 그냥 학교 조별 활동 이런 것들로 점점 생긴 것 같은데 음, 그래. 네, 그게 나의 성장 배경인데 한번 되돌아보고 네, 그런 것 상처들이 이기심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네, 판단과 이야기 상처들이 어떤 여러 다양한 어떤 모습에 이기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혁이는 어떤 이기심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나만의 어떤 그런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걸 이기심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냥 제가 음, 딱 제가 그냥 요구할 만큼 제가 요구해도 되는 것만큼 딱 요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것을 너무 요구할 남한테 내밀어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딱 음, 적당히 그 사람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내어주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이기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남을 좀 아니 주혁이가 배려한 편인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런 준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하여튼 잘 생각하면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이런 기회에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남이 잘 내 말 안 들어주는 거를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기심이 있어요. 어. 사모님은? 또 저는 제일 마지막 나는 상대 입장보다 내 입장에 민감하다 이렇게 또 체크가 됐는데 음, 그렇다고 제 입장을 막 지나치게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성향은 또 아닌데 어떨 때 조금 갈등이 있냐면 상대방 입장을 너무 처음에 제가 배려를 하다가 듣고 있어요. 듣고 있지. 상대방 입장을 배려를 너무 음, 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상대방이 저 사람은 항상 양보하는 사람 이렇게 저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돼서 선을 좀 넘을 때가 있어요. 그게 약간 음, 직장 생활에서 그렇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계속 참았던 게 이렇게 한순간에 폭발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상대방 입장보다는 제 입장을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딱 내세우는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음, 그게 어떻게 그런 것들이 생겼냐고 목사님이 만약에 질문을 하면은 그런 부분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항상 상대방만을 배려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럼 그걸 꼭 이기심이라 두게 그래서 좀 되겠지만 꼭 애매한 것 같아요. 이기심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음, 어쨌든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 결혼 생활에서 대부분 다투는 이유가 이기심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떨 때 상대방한테 이기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지 그걸 자세히 한번 관찰해서 그런 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고쳐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다툼을 좀 줄일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이타심 훈련을 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이기심 모르고 상대방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이기심이 나올 때 이렇게 좀 이타심으로 돌려서 그 내가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었거든요. 3초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3초 너무 짧은 거 3초 너무 아니에요? 짧은가? 하여튼 이게 뭔가 내가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할 때 한 번 더 상대방을 생각해 보고 말해보자.
그렇게 좀 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실천할 수 있는 거. 한번 적어보고 생각해 보길 바라고, 요거는 나누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저는 저대로 이렇게 적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고, 어, 예비 그 또 배우자로서 그런 준비를 잘 하기 바랍니다. 근데 앞 페이지 넘어가서 1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페이지 넘어가서 결혼은 같은 비전을 가지는 거 있죠? 여기 같이 읽읍시다. 결혼은 같은 비전을 가지는 거. 결혼은 시작. 결혼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함께 정상을 향해 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결혼 등산과 같다라는 거예요. 등산. 그래서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자의 어떤 꿈과 비전이 좀 다르긴 하지만 물론 그러나 사랑만 가지고서는 사실 결혼 생활하게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잘 해서 서로의 그 비전을 존중해 주면서 사실은 공통적인 비전과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어떤 직장과 직업 좀 다르지만 같은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이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좋아한다는 어떤 감정, 사랑 때문에 저 그런 사람 청년들을 좀 봤거든요. 저 때도 청년 때 그냥 사랑하는 감정, 뭐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이게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서로 상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결혼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이게 다르면 이 전문 상담가도 이야기해요. 너무 꿈과 비전이 너무 이게 괴리되면 이게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상당히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이 함께 그 같이 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의점이. 이거 없이 그냥 서로 다르고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서로 정이 들어가지고 결혼하면 나중에 이게 비전을 향해 나갈 때 남편은 막 그거대로 막 이제 또 그 가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가고 그래서 서로 근데 나중에는 뭐 갑방 쓰고 나중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같은 비전과 그 이 꿈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혼 생활하고 나서 그 이 산을 등반할 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듯이 그 오르막을 그 경험할 때도 있고 내리막을 경험할 때도 있다. 또 산을 오를 때 또 꽃길을 걸을 수도 있고 아름다운 환경도 볼 수 있지만 때로는 산을 올 때 눈보라와 비바람이 치는 걸 보게 된다. 근데 이때 뭐냐면 같은 꿈과 비전을 목적으로 가지고 올라가면 비바람이 불어도 능히 내리막길에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또 꽃길로 갈 수 있고 또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서로 하나로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결혼 전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평생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도 동일하게 뭐냐면 단순하게 하지만 그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만 높여 찬양하는 것, 그런 어떤 취미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맞았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된다. 가파르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서로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감싸주고 또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때 그 가정은 베이스 캠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가 오늘 알다시피 그 산악인들에게는 안식처잖아요. 그죠? 그 피난처가 되고 위험할 때 그 도피처가 되는데 어쨌든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배우자가 피곤해 있을 때, 아내가 또 남편이 피곤해 있을 때 충전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가정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여하튼 서로 한 마음을 하나가 돼서 같이 목적을 가지고 올라갈 때
서로 안식처가 되는 어떤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길 바라고 여기서 잠깐 봅시다. 첫 번째, A. 당신은 예비 배우자나 배우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비 배우자나 배우자가 낙심에 빠졌을 때 용기를 주는 피난처입니까? 민욱이는 아직 연애 안 하고 있지? 두혁이한테 좀 우리하고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예방주사 만드는 거니까 한번 적어봐요. 나는 그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제공했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하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예비 배우자가 낙심에 빠졌을 때 용기를 주는 편인가.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그 결혼 전에 서로 자꾸 불안하고 자꾸 그 불안한 일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용기를 주기보다도 계속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너무 이렇게 불안한 요소가 많으면 상당히 좀 결혼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 좀 기억하길 바라고요. 두 번째,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기. 아까도 똑같은데 이 상담가는 가치관 우선순위, 가치관 우선순위, 삶의 목적, 비전이 상이한 경우 아까 얘기했죠. 결혼 후 자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다. 가치관이 너무 그러니까 똑같을 수는 없는데 너무 다르거나 우선순위가 너무 다르면 거기에 대한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비전이 좀 다르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데 뭐 어떤 자매가 하나님 앞에 늘 십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십조 생활하고 또 형제가 십조 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는데 믿는 사람이야.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 형제 자매는 상대 배우자는 11조를 내는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상당히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사람도 봤고 여하튼 그 외에도 아주 뭐 다양하게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그 신앙관도 약간 비슷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 생활이 너무 다르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유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그 완전히 다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조율되고 하나 될 수 연합될 수 있을 때까지 서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일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저희도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완벽하게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서로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서로 자신 없고 기도하고 회개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이렇게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일치되게 하신다는 거죠. 1장 넘기겠습니다. 1장. A.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 지금 상대 배우자와 맞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 인생의 목적을 이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 목적이 내 개인적인 사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적인 게 주역이 개인의 개인. 나 개인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가? B번 10년, 20년 후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적어보십시오. 10년, 20년 후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후에 적어도 10년 안에는 결혼할 거거든요.
뭐 20년 안에는, 그러니까 10년, 20년 후에 내가 바라는 모습, 지금은 아마 독신 아니고서는 결혼하고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걸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청년 때 70대, 80대까지 한번 이렇게 인생 플랜을 쌓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모님은 우리는 했으니까 사모님하고 나는 우리 저기 민욱이는 인생 목적과 또 10년, 20년 후의 삶의 모습 어떻게 적었어요? 저는 먼저 인생 목적은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기 이렇게 적었어요. 어머니께 효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봉사하는 다음에 10년, 20년 후는 아직 중반 정도밖에 적고 있어서 생각이 다 안 나는데 난 음, 열심히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운동 열심히 하고까지 적었어요. 음, 개인적으로 네, 음, 내가 목사님께 들어보는 거야 하고 주영 형제는 저는 제 최고의 인생 목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이슬람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하는 그게 음, 목표이고, 10년, 이슬람 지역 20년 후, 가서 네. 저도 나름의 인생 플랜을 다 한번 다 짜긴 했었었는데, 이제 그 보통 대충 이제 한 50에서 60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냥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지금 분리하는 거 그냥 이걸로 이용해서 음, 어디 적당한 이제 좋은 직장과 이제 그걸로 가지고 음, 대학교나 이제 이런 학생들한테도 도움을 주면서 취업 활동 열심히 하고 무난한 가정과 무난한 교회 이제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 이제 그렇게 해외 나가서 이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님들 좀 옆에서 뒷바라지하면서 어, 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게 제 목표였어요. 음. 그런 목표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개인적인 어떤 이런 인생 플랜이 되게 중요한 게 나중에 결혼하고 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잘 조율이 돼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음, 지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도 하게 되는 거고 그냥 내 인생 살겠다. 아유 안 따를 거 말아라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또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배우자한테 그런 꿈들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사모님은 내 꿈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사모님이 그걸 위해서 뭐 희생하라 그런 건 저는 없지만 그 사모님 인생도 있기 때문에 잘 조율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서로의 꿈을 이야기 배우자한테 그거를 상대방이 그거를 되게 사랑스럽게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거를 안 돼. 나는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좀 중요한 때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거를 사랑스럽게 받아줄 수 있고 또 그래 그런 비전이 있구나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나는 그래서 이슬람 지역은 절대 안 된다고 이슬람 선교 지원을 활동하는 건 찬성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은퇴하고 나서 안전하고 은퇴하고 나서 좋은 어 그래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 정해놓은 배우자면은 또 일치되게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찌 보게 되면 나는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는 당신이 꿈꾸는 미래 가정을 향한 목표와 모습을 우리 가정 비전 서론으로 적어보고 서로 나눠보십시오. 적는 게 많은데 나는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기회 있으면 언제 적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 비전 선언문 나름대로 이렇게 가정에 대한 비전을 세워서 어, 뒷장 보게 되면 4페이지에 있어요. 4페이지 넘어가면 써 있거든요. 여기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간단히 넣어도 괜찮고.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에 대한 그 나름대로 어떤 뭐 가훈 비슷한 거죠, 가훈.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간다. 나름대로 이렇게 방향, 목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적어서 한번 몇 문장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매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아무도 안 왔네. 지혜 빼고. 네. 시험 때문에 다들 부담스러워. 민욱인 들어왔네. 적었어요? 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적어? 이제 내가 꿈꾸는 가정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고. 그래요. 다 적었나요? 사모님. 어? 사모님 발표하면 안 되겠다. 네. 사모님. 네. 지금 우리 가정에 모든 것이 폭로돼 있네. 폭로되는 부족한 것도 다 들어간. 우리 저 주혁이가 지금 곧 이제 가장 가까우니까 결혼이. 네. 뭐라고 적었어요? 두 개만 나누고 봅시다. 저는 항상 일단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제일 최우선순위여가지고요. 내가 가정 속에서 내가 제일 본보기가 되고 항상 이제 같이 밥을 뭐 식사라든지 뭐든지 함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제 꾸리는 게 일단 최우선 목표고 번째는 이제 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가정. 이 앞에 어 우선은 가정이 먼저가 되어야 이제 그 가정 공동체가 이제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런 지역 공동체 이렇게 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정 공동체가 제일 우선순위 돼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말씀에도 열심히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구하는 게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려는 가정. 저는 이제 항상 지혜로운 삶이 제일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이나 이제 또는 말씀을 이런 걸 통해서 지혜를 이제 얻을 수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정. 이렇게 세 개가 큰 비전이 있어요. 뭐 아주 구체적인데?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민과 많이 해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고민한 게 뭐예요? 자기만의 어떤 플랜이 딱 돼 있네. 네. 되게 놀랬어. 구체적으로. 민욱이도 한번 나눠볼까, 민욱이? 저는 민욱아,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가정 비전을 아직은 약간 좀 제 비전을 살짝만 확장시켜 봤어요. 지금 그렇지 뭐. 저도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그다음에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되는 삶을 살자. 그리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자. 그다음에 화날 일에도 오래 참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자.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자. 음.
이렇게 적어봤어요. 나름대로. 음. 이제 그 연애하게 되고 이제 예비 배우자가 생기게 되면은 뭐 두얘기처럼 나름대로 이제 구체화될 거예요. 그런 생각을 어떤 게 플랜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또 생각을 해야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화목한 가정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화목한 가정. 그 다음에 이게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인데 결혼을 주저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이게 대부분 지금 결혼하는 이 비율이 상당히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커리어 포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인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한 30 이제 초반 중반 넘어가야 자기만의 어떤 커리어를 할 수가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자기 커리어를 포기해야 돼. 또 애를 또 이제 낳게 되면 또 시간을 또 이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물론 요즘에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선진국을 못 따라가지는 아직 못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커리어 때문에 어떤 여성들은 결혼을 안 한다 그리고 좀 주저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어떤 실제 사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내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형제는 30번 선을 봤대요. 30번 선을 봤는데 이 책의 내용이 30번 선을 봤는데 계속 이게 안 됐대. 자매가 싫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 뭐냐면 박봉에다가 책이 나온 그대로 박봉에다가 돈을 이제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집도 없고 자기는 결혼하고 싶은데 상대방 자매는 갖춰진 형제를 원하는. 그래서 30번이나 선을 봤는데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형제가 실망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주저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건 제 경험인데 부모가 이혼해서 나도 결혼하면 이런 불행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는 사람 봤고요. 직접 내 동기 중에는 또 연애를 했는데 연애한 가운데 큰 상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연애 때 상처 때문에 쉽게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거나 심지어는 이제 결혼을 아예 생각도 못하고 누구를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담가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이 이게 뭐냐면 행복한 결혼을 되게 어, 그 행복한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에게 맞는 짝을 만나게 하나님 해줄 수 있고 언제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결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치를 높게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첫 번째 마음의 빗장을 열어보라는 겁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어봐. 빗장을 열어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30번 선을 봤는데 이게 자매 때문에 고민을 이 상담가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이제 자매 만나가 이제 자매 만나는 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런 거. 근데 그래도 마음의 빗장을 닫지 말고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미 배우자인 사람은 그렇지만은 여러 형제들이 있어. 자매를 좀 많이 만나고 물론 만나는 게 무조건 뭐 교제되고 그렇게 해서 만나면 안 되고 그런 형제는 있어요. 무조건 교제하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고 이러면 상당히 이제 이 폭이 좁아지는 거죠. 어쨌든 자매를 친구들에도 어떤 형제들은 또 자매들을 여성들을 좀 많이 만나서 다양한 기질과 성격을 가진 자매들을 만나봐야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경험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다 닫아버리고 이 자매 만나는 거, 교제하는 거를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자매와 형제는 우리 자매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특별히 영화 속 동화 속에 나타나는 무슨 뭐 힘만 탄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상상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어, 나도 그렇지를 않는데 상대방이 막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 만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준비가 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배우자를 기도하면서 마음 문을 항상 열어놓고 만남의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결혼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꼭 마음을 열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대부분 주저한다는 거예요. 양가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결혼하기 원해요. 그리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이제 양가 부모 중에 어떤 부모는 다 그렇지 않지만 그 상대방이 다 갖춰줘야 돼요. 심지어는 혼수품까지 다 정해서 목록표를 해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해오면은 파혼되는 거 파혼. 이게 실제 지금 21세기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결혼 두 사람이 만약에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를 떠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힘들고 어릴 때 지원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손 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있어도 부모가.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막 혼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다 관여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죠. 여기 이 책 저자 이기복 교수님은 가난해도 결혼할 수 있다. 왜 가난하다고 해서 결혼을 왜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혼해서 부족한 거 함께 채워가면서 가는 것이 채워가지고 행복하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도 가난한 가운데 결혼했대요. 그래서 그 이제 시댁에 갔는데 시댁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같이 사는데 아궁이가 6개를 늘 불을 지펴야 되고 그 대가족을 막 희생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가난해도 서로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고 조금 이렇게 경제로 나아진 거 보면서 거기서 행복함을 느끼고 근데 이게 뭐냐면 딱 결혼하기 전에 집이 딱 있어야 되고 응? 차 딱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서로 사회에서 결혼했고 또 힘들지만 서로 이렇게 조금씩 갖춰가면서 했거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그냥 욕심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갖춰져서 결혼을 한다는 거는 그 일반 전문 상담가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게 그리고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물질의 풍요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고 믿는 자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도우심을 믿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채우실 것을 믿고 함께 믿음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좀 웃기긴 한데 뒤에 보게 되면 프로포즈 결혼의 프로포즈 레이즈가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 민욱이 한번 읽어볼래? 민욱이가 4페이지 4페이지 나는 지금 난 지금 모든 것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 하려 한 모든 것을 지금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실함으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씩 일구어 나가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 이게 뭐냐면 이분이 우리 결혼을 좀 주저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프로포즈가 더 중요하다고 좀 이야기하면서 서로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받아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요즘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결혼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서로 정말 사랑한다면 그 어떤 물질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거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기 아는 사모님 친구분도 이제 그런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냥 이게 파혼 돼버렸거든요. 서로 속여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라고. 왜냐면 물질이 있어야 돼. 저기 사모님 친구분 경우에는 뭐 돈이 많은 것처럼 했어요.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근데 돈도 많고. 근데 알고 봤더니 결혼 전에 빚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빚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혼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나와 결혼할 거다. 그래서 그걸 거짓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그냥 그 사람 모습 그대로 정말 사랑하니까 그냥 품어주고 또 같이 결혼해서 우리가 함께 경제적인 것도 우리 같이 읽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데 요즘 너무 이렇게 결혼에 젊은이들이 주저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뭐 그런 경제적인 것이 지원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인 거고 결혼하게 되면은 나중에 결혼이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길 바라고 서로 사랑한다면 경제적인 것은 안 본다 생각을 해요. 다른 얘기 있어요? 다른 의견? 어? 어? 목사님 생각은 그래요. 이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전제로 하지만 근데 목사님 경험상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경제적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아. 여기서 잠깐 봅시다. 이제 마지막 우리 결혼을 이 시간은요 한 1시간 10분 20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결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원인을 살펴보고 나눠보십시오. 없으면 뭐 상관없지만 네. 건너뛰겠습니다. 기본 마지막으로 성숙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숙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대부분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자매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 잘생겨야 되고 또 스펙도 좋아야 되고 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키도 좀 커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근데 자매들 이렇게 이야기 보면 이 형제가 좀 성숙한 형제를 만나셨다는 그런 얘기는 좀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잘생기고 돈 많고. 근데 대부분 근데 이 속이 되게 중요한 건데 좀 나이가 아직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그걸 보게 되는데 자꾸 그런 외적인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성숙한 배우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성숙한 배우자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성숙한 배우자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걸 좀 되돌아봐야 된다. 여러분은 성숙한 배우자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주혁이는 저는 뭐 돈 빼고는 다 준비되어 있다고 돈 때문에 아니 무슨 뭐 공부하는 학생이 돈이 있어. 다 연구할 때 다 결혼하고 그러는 건데 대학원 때 결혼하고. 그 또 민욱이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그지? 삶에서 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그치. 네. 아직은 이제 결혼 때가 아닌 거야. 결혼 때가 아직 아닌 거야. 내 어떤 게 바운드가 많으면은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니까 들어올 때가 없지. 어쨌든 빗장을 받으면 안 돼, 민욱이. 어? 민욱이는 결혼할 거잖아. 나중에 네 아마 그지? 네 일찍 결혼하고 싶어? 지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 보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그 눈에 하트가 탁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갑자기 결혼하게 되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그 쭉 이제 더 깊게 들어가니까 유익한 부분들은 취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뭐 성경이 아니니까 또 그런 부분들은 버릴 건 버리고 근데 좀 좋은 게
그 자기에 도움되는 거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캐치해서 적어서 그 결혼을 잘 준비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배우자로 준비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다음에도 좀 잘 준비해서 좀 참여하길 바라고 다음에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응? 시험 기간이라든가 오늘 이렇게 끝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잠깐 그 목사님 결혼했지만은 여러분들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아직 생기지 않았죠 민우기는 하나님께서 좋은 또 배우자를 허락해 달라고 결혼할 마음이 없어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늘 해야 돼요. 민우기 알았지? 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 늘 기도해야 돼. 그거는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그런 배우자 허락해 주시고 또 나 또한 결혼 전에 잘 성숙한 배우자로 잘 저를 다듬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인생의 추계를 수 있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버지 형제 자매들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깊은 믿음에 아버지 반려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 또한 성숙한 배우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결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런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배우자에 있어 늘 기도하고 또 아버지 결혼을 위해서 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에 또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의 삶을 복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아버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그 짝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어떤 육신의 정욕으로 아버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져 오신 짝을 꼭 만나서 행복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시간 다 수고 많았어요. 한 주간 주혁이도 민욱이 잘 살고 그리고 네. 민욱이는 그 영상 한 거 그 메일 주소 저기 우리 알려 그래?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용량이 커서 아마 카톡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치. 네. 카톡으로 못 올라가지 그게. 네. 그럼 우사님 메일 주소 알 테니까 보내줘 그럼. 네, 그럼 지금 끌게요. 그 기록은. 그래.